산과 울창한 숲이 만나는 국경 순찰 기지에서 아침의 고요함이 흐르는 동안 수년간 구조 임무와 환경 순찰에 헌신해온 베테랑 K9 경비견 대한이 늘 그렇듯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그의 인간 핸들러 박지호와의 유대는 견고했지만 대한에게는 명령을 넘어선 충성심이 있었다. 그것은 종을 구분하지 않는 타고난 정의감과 보호 본능이었다. 대한은 훈련을 넘어선 본능과 가장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발현되는 용기를 지닌 특별한 개였다. 갑작스럽게 바람이 방향을 바꾸고 구름이 낯빛 하늘을 뒤덮는 불안정한 날씨 속에서 순찰팀은 빙하가 녹으며 갑작스러운 범람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위험한 급류의 강 근처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가파른 산책로를 지나는 동안 대한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강바닥 방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인간의 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각도에서 그의 예민한 후각과 감각이 무언가 특이한 것을 감지한 것이다. 혼자 있기에는 너무 작은 곰 새끼 한 마리가 얼어붙은 급류에 휩쓸려 머리를 물 밖으로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며 강의 힘과 싸우고 있었다. 그 새끼는 분명히 어미로부터 떨어진 것이었다. 아마도 차량 소음이나 덤불 속 움직임에 놀라 도망친 것 같았다. 인간들이 상황의 복잡성을 생각하거나 반응하기도 전에 결국 이것은 야생 동물이었다. 대한이 모두를 대신해 결정을 내렸다. 망설임 없이 강으로 뛰어들었다. 핸들러의 조끼에 부착된 바디캠으로 촬영된 이 장면은 나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믿기 힘든 구조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었다. 거칠고 차가운 물은 처음 몇 초 동안 거의 대한을 삼킬 뻔했다. 하지만 끈기 있게 그는 마치 모든 움직임을 계산하듯 자세를 조정하며 물살을 거슬러 헤엄쳤다. 이미 거의 의식을 잃고 떠다니던 새끼 곰에게 도달하자 대한은 마치 어미곰이 그러듯이 새끼의 목덜미 피부를 물고 귀환을 시작했다.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는 몇 분이었다. 물의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졌고 생존 가능성은 최소였다. 그러나 거의 초인적인 노력으로 대한은 덜 미끄러운 바위 지대에 도달했고 이로써 인간팀이 안전하게 개입할 수 있었다. 새끼곰은 살아서 구조되었다. 대한은 물에서 나온 직후 탈진으로 쓰러졌다. 이 이야기는 몇 시간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영상은 국경과 언어를 초월하여 바이럴이 되었다. K9 대한의 본능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감동한 언론은 대한에게 두 종족의 수호자라는 타이틀을 부여했고 종간 공감에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단순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보였던 것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이 되었다. 첫 번째 반전은 구조 며칠 후 성체 암컷 곰이 순찰기지 근처 지역을 배회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했다. 그녀는 새끼를 찾는 듯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어미일 것이라는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멀어지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그녀는 존중스러운 거리를 유지했다. 이는 드물고 걱정스러운 일이었다. 두 번째 반전은 대한의 행동 변화였다. 구조 이후 그는 마치 인간의 영역 밖, 외부에서 무언가를 느끼는 것처럼 특정 시간대에 안절부절 못하게 되었다. 밤에는 나무들을 향해 울부짖었다. 수의사들은 신체적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행동심리학자들은 그가 그 새끼곰에 대해 희귀한 유형의 애착을 발전시켰을 수 있다고 제안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 변화는 기지가 곰에 대한 접근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발생했다. 그 지역이 환경보호 및 국제관찰구역으로 간주되어 외교적 사고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 명령은 팀을 분열시켰다. 일부는 새끼가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었고 다른 이들은 인간과 접촉한 후에는 혼자서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9 대한은 프로토콜에 무관심한 채 이미 자신의 편을 정한 것 같았다. 모두를 놀라게 한 네 번째 사건은 보호구역 관리부의 놀라운 결정이었다. 대한이 새끼곰의 방사를 이끌도록 허락한 것이다. 전례 없는 실험적 이벤트로 대한과 새끼곰 사이에 발전된 유대가 재회의 평화적 요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이동 중 대한은 어미곰이 기다리고 있는 숲속 지점으로 팀을 이끌었다. 그녀는 달려들지 않았다. 가만히 서 있었다. 대한은 몇 초 동안 공기를 맡은 후 석방된 새끼곰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그 순간은 순수한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어미곰이 다가와
대한의 주둥이를 핥기 전까지. 이 장면은 작전의 가장 믿을 수 없는 순간을 영원히 기록했다. 이어지는 반전들은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이 재회의 영상은 환경교육 캠페인에 사용되었고 당국은 행동 관찰에 기반한 새로운 종간 협력 지침을 수립하기로 결정했으며 K9 대하는 동물 공감과 직관에 초점을 맞춘 훈련의 참고 사례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7번째 반전은 동물 권리에 관한 회의에서 상징으로 참여한 것이었는데 그의 존재는 세계 지도자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8번째 반전은 환경과학자들이 새끼곰이 방사된 지역에서 동물의 존재가 증가하고 자연 주기가 안정화되는 것을 기록했다고 밝혔을 때 발생했다. 이는 그들이 사례 이후 인간과 동물 간의 인식 변화로 인한 감정적 균형 효과라고 믿는 것이었다. 9번째 반전은 더 개인적이었다. 이제 나이 든 대하는 학교 방문을 인도하는 숲 지역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항상 그룹을 안전하게 안내했다. 그의 유산은 아직 살아있는 동안 구축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10번째이자 마지막 반전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이제 은퇴한 대하는 세계의 다른 국가로부터 종간 평화를 위한 가치 있는 행동에 대한 전례 없는 연계를 받았다. 그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 책 교육 프로젝트가 되었다. 그 강으로의 도약은 더 이상 단순한 용기의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감, 본능, 공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출발점이 되었다. 모두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명령을 기다리지 않은 한 마리 개 때문이었다. 대한의 영웅적인 구조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동안 기지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환경보호국의 수석 생물학자 윤서연은 이 사건을 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서연은 야생동물 행동학 분야에서 10년 경력을 가진 전문가였지만 이런 종류의 상호작용은 그녀의 연구 분야에서도 전례가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 이상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감정 지능에 대해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사례예요. 그녀는 기지 책임자 김 국장에게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 상황이 가져올 수 있는 국제적 관심과 가능한 외교적 복잡성을 우려했다. 윤 박사, 우리는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그 새끼곰은 야생 동물이고 이미 너무 많은 인간 접촉이 있었어요. 보호소로 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러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대한의 핸들러 박지호는 자신의 파트너가 보여주는 이상한 행동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대한은 식욕을 잃었고 밤에는 끊임없이 짖으며 종종 창문을 향해 앉아 숲을 응시했다. 그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어요. 지호는 서연에게 말했다. 우리가 일한 7년 동안 그가 이렇게 행동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지호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동물들 사이의 유대에 관한 연구를 해왔지만 서로 다른 종 간의 이런 종류의 연결은 특히 야생 동물과 훈련된 작업견 사이에서는 문서화된 적이 거의 없었다. 대한이 새끼곰과 특별한 유대를 형성했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한 관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지회에게 말했다. 그 사이 기지 주변 산림 지역에서는 성체 암컷 곰의 존재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곰 목격으로 간주되었지만 곧 패턴이 분명해졌다. 그 곰은 언제나 같은 시간에 같은 경로를 따라 나타났다. 마치 정찰을 하는 것처럼. 더 놀라운 것은 그 곰이 인간이나 차량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런 행동은 극도로 비정상적입니다. 서연은 설명했다. 야생 곰, 특히 새끼를 잃은 암컷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존재에 매우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이 곰은 마치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침 지호는 대한이 평소보다 더 불안해하는 것을 발견했다. 리드줄에 매달려 문을 향해 필사적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본능을 믿기로 한 지호는 대한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다. 윤 박사님과 저만 갈게요. 그는 김 국장에게 말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 국장은 이 계획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지호의 K9 팀이 기지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하고 존경받는 팀임을 알고 있었다. 2시간만요. 그는 경고했다. 그 이상 걸리면 수색대를 보내겠습니다. 지호와 서연은 대한을 따라 숲으로 들어갔다. 걔는 확신에 차서 앞으로 나아갔고 때로는 뒤돌아 그들이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다. 약 3km를 걸은 후
그들은 작은 가을가에 도달했다. 대하는 갑자기 멈춰 서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지호와 서연은 즉시 경계태세를 취했다. 움직이지 마세요. 지호가 속삭였다. 그때 덤불 사이로 거대한 암컷 곰이 나타났다. 지호는 천천히 무정이의 손을 뻗었지만 서연이 그의 팔을 잡았다. 기다려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대한을 보세요. 놀랍게도 대한은 으르렁거리는 것을 멈추고 앉아 있었다. 그의 몸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공격적인 자세는 아니었다. 곰은 천천히 앞으로 나왔고 약 10m 거리에서 멈췄다. 서연과 지호는 숨을 죽였다. 그 순간 작은 털복숭이가 어미 곰 뒤에서 나타났다. 대한이 구한 새끼 곰이었다. 믿을 수 없어요. 서연이 속삭였다. 새끼가 어미에게 돌아갔어요. 어떻게 서로를 찾았는지.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새끼 곰은 어미 곰의 보호에서 벗어나 조심스럽게 대한을 향해 걸어갔다. 지호는 본능적으로 총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서연이 다시 그를 막았다. 그냥 지켜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새끼 곰은 대한 앞에 멈춰 섰고 두 동물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새끼 곰은 마치 인사를 하듯 코를 대한의 코에 가져갔다. 대한은 조용히 앉아서 이 상호작용을 허용했다. 어미, 곰은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공격하지 않았다. 그들이 서로를 인식하고 있어요. 서연이 경외심을 담아 말했다. 이건 단순한 기억 이상이에요. 이건 실제 유대관계예요. 이 놀라운 만남은 약 5분간 지속되었다. 그 후 새끼 곰은 어미에게로 돌아갔고 두 곰은 숲속으로 사라졌다. 대한은 한동안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지회에게 돌아왔다. 기지로 돌아온 지호와 서연은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설명하느라 애를 먹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김 국장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건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상호작용을 장려해서는 안 됩니다. 장려할 필요가 없어요, 김 국장님. 서연이 반박했다. 이미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김 국장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당신의 연구를 위한 자금은 일주일만 승인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새로운 지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임시 사무실에서 연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이 특별한 사례가 종간인식과 감정적 유대에 대한 기존 이론에 도전하는 것임을 알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지호였다. 들어와도 될까요? 그가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안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호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처음부터 대안은 다른 개들과 달랐어요. 그는 항상 규칙을 따랐지만 때로는 마치 더 높은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것 같았죠.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서연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생각하세요? 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이 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종이나 경계 또는 우리가 만든 규칙보다 더 깊은 수준에서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 K9 핸들러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에게는 깊은 통찰력과 자신의 파트너 동물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 있었다. 지호 씨, 내일 우리가 함께 작업하면 좋겠어요. 대안과 곰들의 상호작용을 더 관찰하고 싶어요.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한도 그것을 원할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작은 순간이 그들의 삶과 그들이 보호하는 자연세계 사이의 관계를 영원히 바꿀 거대한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대한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특수조끼와 고급 영상 장비를 준비했다. 이 장비로 대한의 심박수, 천, 그리고 다른 생리적 반응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녀가 지휘에게 설명했다. 만약 곰과의 상호작용이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의 반응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지호는 조끼를 대한에게 조심스럽게 장착했다. 그가 이걸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대한은 새로운 장비에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놀랍게도 대한은 조끼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오히려 그는 문을 향해 열정적으로 이끌었고 마치
또 다른 모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기지를 떠나려는 순간 김 국장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잠깐만요. 오늘 아침 새로운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환경부에서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즉시 곰들과의 모든 접촉을 중단하고 새끼 곰을 야생동물보호소로 이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김 국장님, 새끼는 이미 어미와 재결합했어요. 그들을 다시 분리하는 것은 잔인하고 불필요한 일이에요. 명령은 명령입니다, 윤 박사. 김 국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의 연구는 흥미롭지만 우리는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특수팀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호와 서연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보았다. 대하는 그들의 긴장을 감지하고 불안하게 낑낑거렸다. 이건 잘못됐어요. 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이미 가족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떼어놓을 수 있죠? 서연은 깊게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전문적 경력과 개인적 신념이 충돌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특별한 상황이 전통적인 프로토콜을 넘어선다고 느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녀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특수팀이 오후에 도착한다면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해요. 증거를 수집하고 상황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지호는 눈을 크게 떴다. 당신이 말하는 건 명령에 불복종하자는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불복종이 아니라 연구의 지속이에요. 우리는 단지 김 국장에게 야생에서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돼요. 기술적으로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과학자의 결단력과 지혜에 점점 더 감명을 받고 있었다.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대한이 어제 우리를 데려간 곳으로 돌아가야 해요. 만약 곰들이 그 지역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대한의 상호작용을 기록할 수 있어요. 과학적 가치가 있는 자료가 있다면 환경부도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들은 서둘러 필요한 장비를 모았다. 서연은 고해상도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지호는 안전, 장비와 비상용품을 챙겼다. 대한은 마치 계획을 이해한 것처럼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 김 국장에게 추가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간략히 설명한 후 그들은 신속하게 기지를 떠났다. 숲으로 들어가자 대한은 즉시 자신감 있게 길을 이끌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그가 어디로 가는 거죠? 서연이 물었다. 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은 항상 옳았어요. 그를 믿어요. 그들은 약 45분 동안 걸었다. 산길은 점점 더 가팔라졌고 식생은 더 울창해졌다. 갑자기 대한이 멈춰서서 귀를 쫑긋 세웠다.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지호가 속삭였다. 그들도 곧 그것을 들었다. 작은 가을물 소리와 함께 섞인 부드러운 으르렁거림. 서연은 서둘러 카메라를 준비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소리를 향해 다가갔고 작은 숲속 공터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어미 곰과 새끼가 있었다. 새끼는 물속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고 어미는 경계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완벽해요. 서연이 속삭였다. 자연스러운 행동을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한의 계획은 달랐다. 그는 갑자기 지호의 손에서 리드줄을 빼앗아 공터로 걸어나갔다. 대한, 지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어미, 곰은 즉시 대한을 발견하고 방어 자세를 취했다. 새끼는 물에서 뛰어나와 어미 뒤로 숨었다. 서연과 지호는 숨을 죽였다. 이 순간은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대한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낮은 자세로 천천히 다가갔고 약 5m 거리에서 멈춰 누웠다. 그의 몸짓은 명백했다. 그는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어미 곰은 여전히 경계했지만 공격하지 않았다. 몇 분간의 긴장된 침묵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새끼 곰이 조심스럽게 어미의 보호에서 벗어나 대한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어요. 서연이 속삭였다. 그들은 서로를 기억하고 있어요. 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파트너가 보여주는 놀라운 지혜에 압도되었다. 새끼 곰은 대한에게 다가갔고 두 동물은 서로의 냄새를 맡았다. 그런 다음 새끼는 장난스럽게 대한의 주위를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대한은 인내심 있게 이 행동을 허용했고
가끔 부드럽게 코를 대며 반응했다. 어미곰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천천히 긴장을 풀고 있었다.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서연이 경외심을 담아 말했다. 두 종 사이의 자발적인 우정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어요. 서연은 열심히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녀는 대안의 생체 신호도 모니터링했다. 흥미로워요. 그의 스트레스 지표가 거의 정상 수준이에요.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약 15분 동안 그들은 이 놀라운 상호작용을 지켜보았다. 새끼곰과 대안은 함께 놀았고 때로는 어미곰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상황을 관찰했다. 마침내 어미곰이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고 새끼는 즉시 그녀에게 돌아갔다. 두 곰은 숲속으로 사라졌지만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움직였다. 대안은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본 후 지호에게 돌아왔다. 대단해요, 친구. 지호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넌 정말 특별한 녀석이야. 서연은 여전히 자신이 본 것에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이건 동물 행동학 분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종간 공감과 의사소통의 증거예요. 대하는 곰들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것도 본능적으로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항상 다른 동물들을 이해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다른 차원이죠. 그들이 기지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촬영한 영상을 검토하며 열정적으로 메모를 작성했다. 자료는 너무 소중해요. 특수팀이 와도 그들은 이 증거를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기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다. 여러 대의 검은색 공식 차량과 헬리콥터 한 대가 이미 도착해 있었다. 너무 일찍 왔네요. 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들이 주 건물로 들어가자 김 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윤 박사, 박 상사, 설명해 주실 것이 있을 것 같군요. 여러분은 명시적인 지시를 어기고 야생동물과 접촉했습니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태블릿을 꺼냈다. 김 국장님, 우리가 기록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과학적 돌파구예요. 그녀가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하자 방 안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환경부에서 온 고위 관리들조차 호기심을 참지 못했다. 영상이 끝나자 방 안은 침묵에 빠졌다. 이건 조작된 것이 아닙니까? 환경부 책임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우리는 모든 원본 파일과 대안의 생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100% 진짜예요. 다른 고위 관리가 앞으로 나섰다. 윤 박사, 당신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우리의 야생동물 관리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상황은 위험합니다. 야생곰은 예측할 수 없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제된 실험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대안을 활용해 곰 가족과 인간 사이의 안전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방 안에서 토론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일부는 서연의 제안을 지지했고 다른 이들은 전통적인 접근법을 고수하려 했다. 지호는 조용히 대안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파트너가 이미 역사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몇 시간의 토론 끝에 놀라운 결정이 내려졌다. 윤 박사, 환경부 장관의 특별 보좌관이 발표했다. 우리는 당신의 종간 의사소통 프로젝트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하도록 승인했습니다. 대안과 이 특정 곰 가족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야생동물 관리를 탐구하는 거죠. 하지만 엄격한 안전 프로토콜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서연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감사합니다. 약속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연환경 이해와 보존 방식을 혁신할 거예요. 그날 저녁 지호와 서연은 기지 근처 작은 전망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대안은 그들 발치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다. 정말 대단한 날이었어요. 지호가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아무도 대안의 특별함을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당신이 없었다면이죠. 당신은 대안을 믿었고 그의 본능을 존중했어요. 많은 핸들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잠시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내일부터 정말 바빠질 것 같아요. 서연이 말했다. 프로젝트 설계, 장비 설정, 연구팀 구성. 지호는 웃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안과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꽤 좋은 팀이니까요.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 진지하고 헌신적인 남자에게 점점 더 끌리고 있었다. 그의 동물에 대한 존중과 자연에 대한 이해는 그녀가 오랫동안 찾아온 가치였다. 네, 우린 좋은 팀이 될 것 같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작은 프로젝트가 곧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대한과 곰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대한이 있을 것이다. 두 세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특별한 개.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으로부터 협력 요청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태블릿에 올린 영상의 일부가 소셜미디어에서 퍼지기 시작했고 종간우정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되고 있었다. 지호가 커피 2잔을 들고 그녀의 임시 사무실로 들어왔다. 아침부터 바쁘시네요. 그가 말했다. 서연은 감사하게 커피를 받았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요. CNN, BBC, 그리고 여러 국제 미디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그리고 세계자연기금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와, 정말 빠르게 퍼졌네요. 대한이 유명 인사가 되겠어요. 그때 김 국장이 문을 두드렸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부드러워졌다. 윤 박사,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이 이 프로젝트에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서연과 지호는 놀라움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대통령이요? 서연이 물었다. 김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유엔 환경계획에서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종간 평화 이니셔티브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 국장이 떠난 후 서연은 의자에 깊이 기댔다. 이게 다 현실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는 규정을 어긴 말썽꾼이었는데 지호가 웃었다. 대한에게 감사해야겠네요. 그가 모든 것을 시작했으니까요. 마치 자신의 이름을 들은 것처럼 대한이 방으로 들어와 서연의 손을 핥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대한. 너는 세상을 바꾸고 있어.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대한과 곰 가족의 이야기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지호와 서연은 자연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연결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6개월 후 종간 의사소통 프로젝트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했다. 서연의 초기 영상은 10억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대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개가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연구가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졌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대한과 곰 가족 사이의 의사소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연이 국제과학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다. 그들은 복잡한 비언어적 신호체계를 발전시켰어요. 대한은 특정 자세와 움직임으로 의도를 전달하고 곰들은 그에 반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의사소통이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팀은 이제 전 세계 최고의 동물 행동학자, 신경과학자, 보존 생물학자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대한의 뇌 활동을 비침습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특수 장비를 개발했고 그가 곰들과 상호작용할 때 특정 신경, 패턴이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이것을 종간 공감 네트워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설명했다. 이는 다른 종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과 관련된 뇌의 특정 부분입니다. 대한은 이 네트워크가 특별히 발달되어 있어요. 이 연구의 영향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섰다.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자국의 자연보호구역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특별히 훈련된 개들이 멸종위기종을 모니터링하고 밀렵꾼을 발견하며 심지어 동물 인구 조사를 돕는 데 활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새로운 접근법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보수적인 환경단체들은 야생 동물과의 이러한 상호작용이 자연의 질서를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는 야생을 야생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국제보존협회의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이러한 인위적 개입은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한과 곰 가족의 이야기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각 만남은 조심스럽게 기록되었다. 새끼곰은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대한을 알아보고 그와 놀기를 즐겼다. 어미곰도 점점 더 편안해져 때로는 대한이 있는 동안 잠을 자기도 했다. 야생곰에게는 극도로 드문 신뢰의 표시였다. 지호와 서연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함께 일하며 보낸 시간은 그들을 가깝게 만들었고 프로젝트 시작 1년 후 그들은 약혼을 발표했다. 대한이 우리를 맺어줬어요. 지호가 인터뷰에서 웃으며 말했다. 그는 종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연결하는 재능이 있나 봐요. 프로젝트의 성공은 그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가져왔다. 서연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자가 되었고 여러 국제환경단체의 이사회에 초청받았다. 지호는 K9 핸들러 교육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어 종간 소통 기술을 가진 개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전 세계 핸들러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는 그들이 설립한 대한보존재단이었다. 이 비영리 단체는 멸종위기종 보호와 인간-동물 관계 증진에 초점을 맞추었다. 재단의 첫 번째 주요 프로젝트는 대한이 처음으로 새끼곰을 구조한 강 주변에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곳을 두 종족의 선격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서연이 개장식에서 발표했다. 이곳은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어느 가을 오후 지호와 서연은 새로 지어진 관찰소에서 대한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보호구역의 아름다운 정형이 펼쳐져 있었다. 가끔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서연이 말했다. 2년 전만 해도 우리는 단지 일상적인 순찰을 하고 있었는데 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대한이 그 강으로 뛰어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때 대한이 갑자기 일어나 귀를 쫑긋 세웠다. 그는 창문을 향해 달려가 흥분된 듯 짖기 시작했다. 지호와 서연은 즉시 밖을 내다보았다. 그들이 본 것은 그들을 미소 짓게 만들었다. 어미곰과 이제는 거의 다 자란 새끼가 관찰소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만이 아니었다. 그들 뒤로 두 마리의 작은 새끼곰이 장난스럽게 뒹굴고 있었다. 새로운 새끼들이에요. 서연이 흥분해서 말했다. 그녀가 더 많은 새끼를 낳았어요. 대한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문을 향해 달려갔다. 지호는 리드줄을 집어들었다. 가봐야겠네요. 대한이 새 가족을 만날 차례인 것 같아요. 그들이 밖으로 나가자 어미곰은 그들을 발견하고 잠시 경계했다. 그러나 대한을 알아보자 그녀는 긴장을 풀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새끼들을 불러 모았고 마치 소개하려는 듯이 그들을 데리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믿을 수 없어요. 서연이 속삭였다. 그녀가 자신의 새 가족을 대한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순간은 서연의 연구의 정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진정한 종간 신뢰와 의사소통의 증거였다. 대한은 조심스럽게 새끼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은 처음에는 수줍어했지만 곧 호기심을 보였다. 원래의 구조된 곰 이제는 거의 성체가 된 그는 마치 통역사처럼 행동하며 동생들에게 대한이 친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그날의 사건을 자세히 기록했다. 그녀는 이 관찰이 그들의 연구에 새로운 차원을 더할 것임을 알았다. 우리는 이제 종간 관계가 세대를 넘어 전달될 수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가 지호에게 설명했다. 어미곰이 자신의 새 새끼들에게 대한을 안전한 존재로 소개했다는 것은 그녀가 이 지식을 의도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지호는 놀라움에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항상 인간만이 문화와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맞아요. 서연이 그의 생각을 이어받았다. 우리는 동물들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문화적 지식을 전달한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건 혁명적인 발견이에요. 다음 날 그들은 이 새로운 발견을 연구팀과 공유했다. 모두가 흥분했고 새로운 연구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우리는 이 현상이 다른 종에서도 나타나는지 조사해봐야 해요. 한 동료 연구원이 제안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동물 세계에서의 문화적 전달이 더 흔할 수도 있어요. 서연은 이 생각에 흥분했다. 그녀는 이미 다른 종과의 유사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대한과 이 특정 곰 가족 사이의 관계가 정말로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과학적 현상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진정한 우정이었다. 뉴스는 빠르게 퍼졌고 전 세계 미디어가 다시 한번 이 이야기에 열광했다. 종간 우정 세대를 넘어 라는 헤드라인이 주요 신문들을 장식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새로운 해시태그 G세대 간 종간 우정이 트렌드가 되었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발표하여 이 프로젝트를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새로운 조화의 시대를 예고하는 희망의 등불이라고 칭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개인적인 것이었다. 그날 밤 지호와 서연이 작은 오두막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대한이 창가에 앉아 평화롭게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달빛이 그의 실버 그레이 털을 비추며 거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는 행복해 보여요. 서연이 말했다. 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찾았어요. 우리 모두가 그랬죠.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결혼식에 곰들을 초대해야 할까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지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글쎄요, 케이터링이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그들은 함께 웃었다. 행복과 성취감으로 가득 찬 웃음이었다. 창밖에서 밤하늘은 별로 가득했고 숲은 생명의 소리로 살아 숨쉬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인간과 동물 사이의 새로운 이해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달 서연과 지호는 특별한 의식에 참여하도록 초청받았다. 유네스코는 그들의 연구 지역을 종간 조화의 세계 유산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역사상 처음으로 문화적 중요성과 자연적 중요성을 모두 인정받은 장소였다. 서울에서 열린 화려한 시상식에서 대한은 명예 메달을 받았다. 그는 무대 위에서 완벽하게 행동했고 마치 자신의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대한은 단순한 영웅 이상입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연설했다. 그는 우리에게 종의 경계를 넘어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시상식 후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과학자들이 서연과 지회에게 축하를 전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행사장을 떠나 대한과 함께 보호구역으로 돌아갔을 때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곰 가족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그들만의 방식으로 축하하는 것 같았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걸까요? 서연이 지회에게 물었다. 지호는 대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한 번에 한 종씩이요. 그날 밤 그들은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에 대해 토론했다. 서연은 다른 멸종 위기 종들과의 유사한 관계를 탐구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고 싶었다. 지호는 대한의 능력을 가진 더 많은 개들을 식별하고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구상했다. 상상해봐요. 서연이 흥분해서 말했다. 전 세계의 대한과 같은 개들의 네트워크가 있다면 우리는 멸종 위기 종 보존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어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걱정이 스쳤다. 하지만 우리는 대한이 특별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 산업화하면 그 마법을 잃을 수도 있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옳았다. 대한과 곰가족 사이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이었다. 그것을 복제하려고 너무 열심히 노력하면 그들은 그 순수함을 해칠 수 있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는 균형을 찾아야 해요. 과학과 경이로움 사이의 균형을요. 그들의 대화는 대한이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 문을 향해 달려감으로써 중단되었다. 그는 특유의 방식으로 짖기 시작했는데 지호는 이것이 흥분이 아닌 경고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무슨 일이지? 그가 물었다. 즉시 경계 태세를 취하며 서연은 창문으로 달려갔다. 멀리서 그녀는 보호구역 경계에 이상한 불빛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 시간에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지호는 즉시 무정의를 들었다. 순찰대에 연락할게요. 대한은 여전히 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경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는 명백히 불안해했다. 뭔가 잘못됐어요. 지호가 말했다. 대한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서연은 밖을 다시 살펴보았다. 불빛은 이제 더 가까이 있었고 여러 개로 보였다. 밀렵꾼일까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호는 창문을 통해 불빛을 바라보며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의 K9 핸들러 훈련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보호구역 순찰대가 오는데 적어도 20분은 걸릴 거예요. 그가 무정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밀렵군이라면 곰들이 위험할 수 있어요. 서연은 동의했다. 우리가 가봐야 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들은 신속하게 행동했다. 지호는 비상 가방을 집어들었고 서연은 카메라와 위치 추적 장치를 챙겼다. 대하는 이미 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달빛은 희미했고 숲은 수많은 그림자로 가득했다. 지호는 손전등을 켰지만 최소한의 밝기로 유지했다. 소리 없이 움직여요. 그가 속삭였다. 대한이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대한은 즉시 앞장서서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확신에 차서 움직였고 가끔 뒤돌아 그들이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다. 약 10분 동안 그들은 숲을 통과해 움직였다. 그들이 가까워질수록 불빛의 정체가 분명해졌다. 3명의 남자가 강력한 손전등을 들고 있었고 그들 중 한 명은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총으로 보였다. 밀렵군이 맞아요. 지호가 속삭였다. 그들은 곰들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과학자였지 레인저나 경찰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곰 가족이 위험에 처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가 물었다. 지호는 생각에 잠겼다. 그가 대답하기 전에 대한이 갑자기 그들에게서 벗어나 달리기 시작했다. 대한 지호가 낮은 목소리로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걔는 밀렵군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대한은 그들을 향해 짖지 않았다. 대신 그는 밀렵군들을 우회해 다른 방향으로 달렸다. 그가 뭘 하는 거죠? 서연이 물었다. 지호는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곰들에게 경고하려는 거예요. 그들은 최대한 조용히 대한을 따라갔다. 걔는 그들을 작은 언덕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아래 계곡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곰 가족이 있었다. 어미와 3마리의 새끼들이 가을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대한은 계곡으로 내려가 조용히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어미 곰은 즉시 경계태세를 취했지만 대한을 알아보자 안심한 듯했다. 그런 다음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대한은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듯한 특별한 짖음을 내었고 어미곰은 마치 이해한 것처럼 새끼들을 모아 계곡의 반대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어요. 서연이 속삭였다. 그는 그들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어요. 지호는 경외심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대한은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해요. 곰들이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대한은 지호와 서연에게 돌아왔다. 이제 그들은 밀렵군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순찰대가 도착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지호가 말했다. 우리가 그들을 지연시켜야 해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다.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다. 그것은 그들이 야생동물 소리를 녹음하는 데 사용하는 고급 오디오 장비였다. 우리는 밀렵군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이 장치로 여러 방향에서 다양한 동물 소리를 재생할 수 있어요. 지호는 미소를 지었다. 천재적이네요. 그들은 신속하게 계획을 실행했다. 서연은 장치를 설정하여 다양한 야생동물 소리를 여러 방향에서 재생하도록 했다. 이 소리들은 밀렵군들에게 혼란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갑자기 여러 방향에서 들리는 소리에 당황하며 원을 그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효과가 있어요. 지호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들이 곧 속임수라는 것을 알아차릴 거예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순찰대가 마침내 도착한 것이다. 밀렵군들은 즉시 도망치려 했지만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대한이 갑자기 그들 앞으로 뛰어나와 위협적으로 짖기 시작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란 밀렵군들은 움직임을 멈추었고 이 순간에 지연이 순찰대에게 그들을 포위할 시간을 주었다. 몇 분 후 밀렵군들은 체포되었다. 그들은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사냥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들을 놓쳤을 거예요. 순찰대장이 지호와 서연에게 말했다. 특히 당신에게는 정말 놀라워요. 대한은 자랑스럽게 앉아 있었다.
마치 모든 칭찬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날 밤의 사건은 빠르게 뉴스로 전해졌다. 영웅계의 멸종 위기, 곰 가족을 밀렵꾼으로부터 구하다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 미디어를 장식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유명했던 대한의 명성을 더욱 높였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종간 의사소통의 실질적인 응용을 보여주었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이 아니었다. 이것은 실제 보존 노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사건 이후 일주일 동안 전 세계 정부와 보존, 단체로부터 문의가 쇄도했다. 모두가 이 접근법을 자신들의 보존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싶어 했다. 우리는 이제 전 세계적인 운동의 중심에 있어요. 서연이 지회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종간 협력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어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안이 시작한 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발전했어요. 몇 주 후 그들은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보호구역을 방문하여 그들의 작업을 확인하고자 했다. 당신들의 업적은 진정으로 혁명적입니다. 사무총장이 말했다. 당신들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어요. 방문 중 사무총장은 대안과 함께 산책을 하는 영광을 누렸다. 놀랍게도 그들이 숲속을 걷는 동안 곰 가족이 멀리서 나타나 그들을 지켜보았다. 어미곰은 충분히 안전한 거리를 유지했지만 그녀의 존재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것은 그녀의 방식으로 이 중요한 방문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사무총장이 말했다. 눈에 눈물이 고이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날 저녁 사무총장은 중요한 발표를 했다. 유엔은 종간 조화 이니셔티브라는 새로운 글로벌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며 지호와 서연의 연구를 모델로 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멸종 위기, 종 보호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었다. 당신들이 시작한 작업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입니다. 사무총장이 말했다. 그리고 대한은 이 모든 것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1년 후 보호구역은 완전히 변모했다. 이제 그곳은 첨단 연구시설, 방문자 센터,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과학자와 보존 전문가들을 위한 훈련 캠프를 갖추고 있었다. 종간 의사소통 학교가 설립되어 대한과 같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개들을 식별하고 훈련시키는 방법을 가르쳤다. 서연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가 되었고 그녀의 연구는 여러 과학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지호는 K9 종간 소통 프로그램의 국제 디렉터가 되어 전 세계 보존 노력을 조율했다. 그리고 대한, 그는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활기차고 지혜로웠다. 그는 더 이상 적극적인 임무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K9 훈련생들의 멘토 역할을 했다. 그리고 물론 그는 여전히 곰 가족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어느 봄날 아침, 지호와 서연은 그들의 작은 오두막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대안은 그들 발치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다. 그들 앞에는 보호구역의 평화로운 정영이 펼쳐져 있었다. 가끔은 그 날을 생각해요. 서연이 말했다. 대안이 그 강으로 뛰어든 날을요.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지호는 미소를 지었다. 하나의 행동이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그때 대안이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 일어났다. 그의 자세는 경계가 아닌 기대감을 보여주었다. 곧 그들은 이유를 알게 되었다. 숲의 가장자리에서 곰 가족이 나타났다. 어미곰은 이제 나이가 들었고 원래의 구조된 곰은 완전한 성체가 되었다. 새 새끼들도 상당히 자랐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과 함께 또 다른 새끼들이 있었다. 세 번째 세대였다. 새로운 가족이군요. 서연이 감격스럽게 말했다. 그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지켜보았다. 대한은 몸을 낮추고 꼬리를 흔들며 그의 오랜 친구들을 맞이했다. 어미곰은 마치 인사하듯 고개를 끄덕였고 성체가 된 첫 번째 구조된 곰은 한 발짝 앞으로 나와 작은 소리를 냈다. 그들은 우리에게 새 가족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호가 경외심을 담아 말했다. 이 특별한 순간은 그들이 시작한 여정의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포착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 행동 연구나 보존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새로운 이해와 존중의 시대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 마리 용감한 개와 한 마리 작은 곰 사이의 순간적인 연결로 시작되었다. 그날 오후 지호와 서연은 대한의 이야기를 기념하는 특별한 책의 마지막 장을 완성했다. 그 책의 제목은 두 세계의 수호자였다. 이 책이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주길 바라요. 서연이 말했다. 그들이 우리가 자연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길 바라요. 지호는 대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대한이 그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는 두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았죠. 대한은 평화롭게 그들 사이에 누워 그가 시작한 놀라운 여정에 만족하는 듯했다. 그의 단 하나의 용기 있는 행동이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켰고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영원히 변화시켰다. 그리고 그가 그날 강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는 단지 한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두 세계 사이에 새로운 이해의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몇 년 후 대한이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유산은 계속해서 번창했다. 대한재단은 전 세계 수백 개의 보존 프로젝트를 지원했고 대한의 법이라고 알려진 새로운 국제야생동물보호협약이 수많은 국가에 의해 채택되었다. 보호구역에는 그를 기리는 동상이 세워졌는데 특이하게도 이 동상 주변에는 야생동물들이 자주 모이는 것이 목격되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했지만 지호와 서연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믿었다. 서연의 연구는 계속해서 발전했고 그녀는 결국 동물인지와 감정에 관한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지호는 전 세계적인 K9 보존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그들의 아들 대한이 대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는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 어린 나이에 이미 뛰어난 동물 행동학자가 되었다. 어느 날 젊은 대한이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진짜 대한이 특별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대한은 경계를 보지 않았어.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그는 단지 필요를 보았지. 그는 우리 모두가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지. 그 특별한 순간 강가에서 새끼곰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뛰어든 그 순간 대한은 단순한 영웅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에 메시지를 전달했다. 우리는 종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보호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메시지는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한 마리 용감한 개가 시작한 파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